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때는 연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요.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4번 문제를 원래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요런 의도로 낸 게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요렇게 풀어서 답을 또 쓴 게 있어서 요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답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뭐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 의도는 요 P가 아니고 Q였다. 근데 요렇게 되어 있을 때도 뭐 문제를 풀려면 풀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 볼게요. 이렇게 형태를 이제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똑같은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그 멱등 법칙, 멱등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제가 멱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합해서 말씀을 잘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런 것들이 어떤 값들이 나올 때 그거가 그냥 하나의 동일한 값으로 나온다. 그래서 뭐 멱등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여튼 집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거는 그대로 써주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정리는 뭘 하면 되느냐? 여기 P가 있고 이제 PQ가 있으니까 얘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까요? 물론 뭐 1로 해도 되는데 뭐 여튼 P를 이렇게 이제 분배시켜서 값을 또 정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P를 요 앞으로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쓸까요? 교환 법칙을 한번 써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교환 법칙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교환 법칙을 이건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요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이런 형태죠. 예를 들어서 P가 있고 P와 Q의 합이 있고 요런 상태의 문제 푸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낫이 이렇게 붙어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합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 하나의 공통을 찾자.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니까 공통에 대한 거는 P에 대한 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답이 낫 P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왼쪽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분배를 해서 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not P, not R 쓰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요게 또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not P와 P에 대한 공통을 찾아라. 이건 뭐 당연히 공통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요 왼쪽과 아무것도 없는 걸 합해라. 그러면 당연히 왼쪽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답은 요것도 드모르강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도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의도는 이거를 Q로 바꾼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환 법칙과 뭐 이게 그 분배 법칙 뭐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5번 문제에서는 이제 요게 F가 나왔고 요게 F가 나왔고 요게 이제 T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가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all X와 exist Y
이런 상황에서의 답은 뭐겠냐. 이렇게 해야지 이제 네 가지 전체적인 거에 대한 물음이 되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2번과 요 4번의 답이 이제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걸 보는 건데, 요 보시면 요게 이제 일종의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x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x는 모든 y에 대해서 이제 요 식을 만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이렇게 결정이 뭔가가 이게 되는데 그놈이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F로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얘는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x가 있어요. 이게 주어죠. 모든 어떤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x를 찾는 거죠. 어떤 y. 모든 어떤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요 수식을 만족하는 어떤 놈 하나만 찾으면 돼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답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써야 됩니다. 네. 이제 2장을 새롭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집합인데요. 여기는 이제 1장보다 조금 더 뭐 쉽다고 해야 되나요? 뭐 내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요 세 가지 정도를 배울 건데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뭐 객체들의 모임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놈들을 어떻게 이제 모으는 표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원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법하고 어떤 조건을 줘서 그 값을 이제 이렇게 제시해 주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쓸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눈에 탁 보이는 거는 원소 나열법이고, 좀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조건 제시법이 되겠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예를 들면 1부터 5까지에 대한 자연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라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원소를 다 이렇게 이러한 집합이란 거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안에다가 또 원소들을 다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죠? 그런 놈들이 S라는 어떠한 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합의 표현은 왼쪽을 이렇게 열고 오른쪽을 닫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 되고요. 조건 제시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원소를 대표하는 변수가 있을 때 왼쪽에 써주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값을 써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썼던 한 예죠. 이게 보면 1부터 5까지에 대한 자연수의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써봐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x바 x는 자연수이고, 이제 여기가 요 x에 대한 어떠한 이제 값에 대한 뭐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값에 이제 이렇게 원하는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를 바꿔서 x바 해서 x는 1부터 5 사이 이렇게 이고, x는 뭐 자연수이다. 근데 자연수이다라는 거를 말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 수에 대한 거를
간단한 이제 그 어떤 기호로 쓰는 걸 우리가 볼 텐데, 자연수는 n이라고 이제 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속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제 편하게 보일 때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쓸 거예요. 물론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x가 1부터 5까지이고, x는 자연수이다. 뭐 이다. 그죠? 이렇게 요 두 놈을 이제 앞뒤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좀 더 함축된 표현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그거는 뭐 어떤 표현도 상관없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합을 표현해 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뭐 이제 여기 예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보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는 거죠. 네. 뭐, 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합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어떤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뭐 S라고 해도 되고 A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아까 문제에서는 S라고 했으니까 S라고 하는 거죠. 자연수이면서 10보다 작은 홀수.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모음을 쓰는 거예요. 모음이 뭐 있어요? 모음을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모음이 아에 이 오우죠. 아에 이 오우. 다섯 개가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에 이 오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 세 번째에 대한 3의 배수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눈에 금방 잘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것도 한번 보자, 이거. 조건 제시법을 보면 얘도 뭐 똑같이 S라고 할까요? S는 X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X는 뭐 실수. 또 0하고 1 사이라 그랬으니까 0하고 1 사이. 뭐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요 값을 먼저 써주고, X가 실수예요. 실수를 우리는 R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연수가 N이고, 또 실수는 R이고, 뭐 정수는 또 뭘로 쓰고,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S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20보다 작은 홀수잖아요. 그래서 홀수에 대한 거를 이제 X바 있으니까 홀수를 보통 우리는 2n 플러스 1이나 2n 마이너스 1로 보통 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2n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로 쓰는데, 뭐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요 n을 이렇게 써주고, 또 x 값은 2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그 n이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1이 되면 x가 1 값이 나오고, n이 2가 되면 그 다음에 x는 3이 나오고, 그러니까 1, 3, 5, 7, 9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n이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3, 5, 7, 9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이제 그 앞에 1 값이 누락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요거를 뭐 n은 뭐 이렇게 자연수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n은 자연수라는 이 값을 여기 앞에다 써주면, 여기 x바라고 쓰고 이제 x바 한 다음에 x 값이 바로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워서, n이 자연수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얘를 앞에 써주는 게 조금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형태로 이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 제시법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이건 뭐 되게 쉬운 얘기죠. 어떤 주어진 이제 집합 S가 있는데 개수가 원소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셀 수 없는 무한한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무한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이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예제 1번에서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이 두 개는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제한이 돼. 값이 딱 보여요. 이런 거를 유한집합. 얘는 무한집합. 뭐 별로 큰 뭐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공집합. 예, 이것도 뭐 우리가 익히 아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드는데, 모든 원소의 집합, 우리는 그거를 U라고 표기한다. 집합에서 U라고 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한다. 그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값을 갖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죠. 값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다. 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으로 어떠한 이제 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G라고 한다. G. 보통은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거에 이니셜을 따서 보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자연수라는 걸 N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연수가 우리가 영어로 뭐예요? 자연수가 뭐 내추럴 넘버, 뭐 이게 자연수잖아요, 그죠? 내추럴 넘버. 그래서 요 N을 따서 이렇게 쓰죠. 또 여기 실수 같은 경우는 리얼 넘버라고 하잖아요, 그죠? 실제 수. 그래서 R을 씁니다. 그런데 정수 같은 경우는 이 정수가 뭐예요? 정수가 인티저잖아요, 인티저. 그래서 우리가 I를 써야 되지만 I라는 거를 쓰는 게 다른 데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에서. 뭐, 이미 선점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류를 얘기할 때 I라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I를 쓰고 싶은데 이미 선점을 하는 놈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거를 써야 된다 했는데, 이 정수를 독일어로 발음하면은 G가 들어가는 게 정수에 대한 뭐 독일어에서 쓰는 용어가 있대네요. 전 독일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독일어에 대한 그 정수의 독일어에 대한 이니셜을 따서 G라고 한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유리수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는 거를 유리수라고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유리수는 이제 분수로 표현한다 해서 레이셔널 넘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레이셔널이라는 게 이제 비율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비율,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거, 비율로 되어 있는 그런 수다, 그런 건데, 또 이걸 R을 쓰면 실수랑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R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Q를 쓴 이유가,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또 나누니까 한 놈은 또 몫이 되고 나머지도 되고 그런 게 있어서, Q, 이게 스페링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몫이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누기 하는 거에 몫이라는 그런 걸로 Q를 써서 유리수로 표현해주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사실은 정수로 표현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 써 있네요. X, Y는 정수에 들어가 있다. 단, Y, 분수 중에 분모에 들어가는 건 0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인데, 이렇게 이제 유리수는 Q라고 표현을 한다. 그죠? 이거는 그냥 이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을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거죠. 1부터 n까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써주고 n은 자연수 x라는 놈이 자연수에 속한다. 아니면 이제 원소 나열법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에 대한 전체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예제 3 위에 주어진 집합들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하라. 이게 아마 요 앞에 있는 네, 요 문제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수의 집합, 이거는 뭐 당연히 무한이죠. 자연수, 이것도 계속 나오는 값이니까 이것도 무한. 실수도 무한, 이것도 당연히 무한이겠죠. 근데 마지막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마지막 지정된 값이 있으니까 요 마지막 값이 유한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무한집합이고 마지막 5번째는 유한집합이다. 예,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4번도 뭐 같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게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x가 이제 g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g가 정수잖아요. 예, 정수값,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값이 있느냐?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공집합. 뭐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로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값은 x라는 게 자연수인데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다. 이 짝수라는 게 이제 뭐 2468, 뭐 얘는 13579. 그거를 또는이니까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R이라는 값은 N이라는 값하고 같다. 그죠? 자연수와 같다. 자연수의 전체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런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학이 뭐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아마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좀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외우자. 그죠? 네, 그거를 잘 기억해 주면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진짜 부분집합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고등학교 때 뭐 이미 익히 배웠던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면,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표현을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까지 같이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의 부분집합?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쓰는데, 물론 이제 그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같지 않을 경우는, 예, 고를 때, 그러니까 같은 거를 빼고 나머지 거에 대한 포함 관계만 얘기할 때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이렇게 쓰는 거죠. 같은 걸 빼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은 뭐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집합에 대한 거는 여기에 대한 원소를 이제 다 하나씩 일일이 나열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쓰는 거는 뭐 옛날에 배웠죠? 하나도 이제 이렇게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한 개짜리가 이렇게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개짜리는 1, 2가 있고, 1, 3이 있고, 또 2, 3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짜리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쓰는 것들이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원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쭉 나열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진부분집합을 써라. 그러면 동일한 거를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1, 2, 3, 요 놈이 제거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가 부족한 그런 값으로 나오는 게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6번 같은 경우는 뭐 포함 관계에 대한 거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건데, 원소 개수가 n개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이다. 그죠? 당연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 집합은 2의 3승은 8.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죠? 진부분 집합은 거기에서 한 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의 3승 마이너스 1, 7개.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에 대한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이제 2차 시 하고요. 그 다음 3차 시도